네, 안녕하세요. 한빛평화재단 최나현 활동가입니다. 저는 평화의 프레임으로 다시 보는 현대 전쟁 보도라는 제목으로 베트남 전쟁 이후의 현대 전쟁에 관한 국내 언론 보도 모니터링 분석을 진행했고 이 내용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아프간 철군 이슈가 연일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요. 기사를 보다가 한 가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언론이 아프간 전쟁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베트남 전쟁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시대도 상황도 주체도 다른 이 전쟁이 왜 계속 나란히 같이 언급되는 걸까? 라는 궁금증이 생겼고, 이어서 걸프전이나 이라크전 같은 다른 현대 전쟁들도 함께 검색을 해봤더니 역시나 베트남전이 계속 같이 언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궁금점을 연구 주제로 삼아서 활동가이면서 모니터링 팀원으로서 이 프로젝트에 함께 했고요. 제 모니터링 내용은 미국에 의해서 시작되거나 확산된 전쟁이면서 한국이 국군을 해외로 파병한 사례에 해당하는 현대 전쟁들을 주요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4개의 조사 키워드를 바탕으로 뉴스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이용해서 검색을 해보는 방식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네, 이 부분들은 시간상 생략을 하고 제가 자료집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요. 모니터링을 통해서 발견한 보도 경향성을 저는 5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발표를 하려고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양해를 좀 구하고 싶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발견한 보도 경향은 이 베트남 신드롬을 탈피하려는 언론의 모습인데요. 이 베트남 신드롬이라는 게 이 베트남 전쟁 이후로 해외 전쟁에 미국의 군대를 보내는 것에 대한 주로 이 미국이 대중의 거부감을 뜻하는 단어로 이 미국 사회 내에 굳어진 어찌 보면 어떤 고유명사화된 그런 단어인데요. 현재까지도 전쟁과 관련된 여론이나 보도에서 자주 사용이 되고 특히 이제 미국의 보수 인사들한테 이 베트남 신드롬은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겨내야 하는 중요한 극복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에 의해서 언론에서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 단어들을 사용하는데 한국 언론도 이를 그대로 받아서 전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트남의 수령으로 빠지면서 베트남 신드롬의 망령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 베트남 전쟁의 오욕을 말끔히 씻어서 베트남 증후군을 덜어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하는 모습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어서 절대로 베트남전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 이번 전쟁은 베트남 전쟁과 다르고 명분도 있고 전 세계적인 지지도 받고 있다라는 식으로 서술을 합니다. 이렇게 베트남 신드롬에 대한 공포는 이런 베트남전에 대한 미국의 패배 기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다시 전쟁을 해야 된다는 논리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는데요. 베트남 망령 탈피가 굉장히 큰 수확이다. 베트남 콤플렉스를 치유하면서 미국인들에게 희망이나 자신감을 심어줬다라는 방식의 서술을 하면서 결국 다시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가장 최근의 어떤 결과, 성적을 승리로 남긴 정치인이라면 그 사람은 영웅이다라는 식의 기술을 보이고 있는 기사들을 다수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베트남 신드롬은 제2의 베트남에 대한 공포로도 이어지는 경향성이 있었는데요. 언론이 이 부분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인들은 자기가 벌이고자 하는 이 새로운 전쟁에 베트남전이라는 게 꼬리표처럼 붙지 않기를 원하고 반면에 국민들은 자국에서 또다시 이런 베트남 신드롬과 같은 이런 두려운 결과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런 양극단의 대치 속에서 제2의 베트남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포에 대한 어떤 마음은 하나로 어떤 양쪽에서도 표현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망령이라든지 그늘, 수령, 악몽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베트남전을 표현하면서
굉장히 네거티브한 이미지로 표현한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제2의 베트남을 때로는 공격의 수단으로, 때로는 단어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향도 있고, 이는 이제 미국 주요 언론 매체는 물론이고, 한국의 언론 매체에서도 이러한 경향성이 두드러집니다. 한편 전쟁을 이 국내 보도에서는 특히 이 국군의 해외 파병 이슈를 기회나 극복으로 다루는 기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기사가 언론사나 필진의 성향에 따라서 명확하게 파병 찬성이나 파병 반대 중에 하나를 택해서 전달하는 경향을 보였고, 종종 찬반 대결이나 토론 같은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다소 기계론적인 좀 균형 맞추기에 급급한 보도 방식이라고 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의 사례에서 보이는 것처럼 해외 파병을 굉장히 자랑스러운 영광스러운 것으로만 선전을 하고 있고요. 이런 보도 구조 속에서는 베트남 전쟁이 굉장히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회로서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해외 파병의 명분을 만드는 도구로 좀 활용이 됩니다. 한편 해외 파병을 어떤 극복이나 도전의 개념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베트남 전쟁과는 다르다를 계속 주장하면서 새로운 이익이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위기나 한계를 좀 극복하고 더 강한 나라로 도전하는 계기로서 작용을 하게 될 거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여전히 반전 시위를 언론에서는 되게 주요한 어떤 경계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경향성도 보였는데, 이 부분은 앞에 강선희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내용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반전 운동의 성격이나 규모를 이야기할 때에 비교 대상으로 베트남전을 거의 항상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트남 전쟁의 어떤 주요 패배 원인을 이 반전 시위에서 찾으면서 입장을 서술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결국에는 완전히 미국의 입장으로 전쟁을 평가하는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라고 느껴집니다. 또 이 더러운 전쟁이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한 이런 논리를 만드는 기사들도 굉장히 다수로 보였는데요. 이 미군의 밀라이 학살이 이 기사의 한 표현에 따르면 미군의 어떤 역사상 최악의 역사로 남았다라는 어떤 오명 때문인지, 이 현대의 전쟁 보도에서, 그러니까 미국의 전쟁 범죄, 민간인 피해나 살상무기 피해 같은 내용을 보도할 때 언론이 베트남 전쟁을 또다시 언급하는 경향을 보였고, 더 나아가서는 제2의 밀라이 사건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 베트남 전쟁 시기에 전쟁 범죄가 어떤 명확한 책임으로 규명되지 않았는데, 또 사회적으로 치유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표현을 단순히 어떤 미군의 잔혹성이나 잔인함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에 계속 보도되고 있는 이 아프간 전쟁에서는 그럼 어떠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지를 좀 훑어보려고 하는데요. 여전히 기사에서는 베트남 전쟁이 치욕이나 악몽으로 비유되고 있고, 미국의 아프간 전쟁도 이와 유사한 케이스로 비교가 되고 있고요. 앞에 유경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 미군이 카불 미 대사관을 철수하는 과정을 사이공에서 베트남 전쟁 시에 미군이 철수하는 과정과 동일하게 비교하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는데, 여전히 좀 실패나 철수, 대피 이런 미국식의 어떤 전쟁 평가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게 좀 눈에 보인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미국이 아프간에서 철수한 상황을 공포나 아비 교환의 형태로 다루면서 한국도 경계를 해야 된다, 이 아프간 사태가 남일이 아니다라는 워딩을 사용하면서 이 전쟁의 끝에서 결국엔 또다시 군대와 무기를 준비해야 하고 어떤 한미 군사 동맹 같은 것들을 강화해야 한다는 식으로 또다시 전쟁을 준비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경향성의 보도를 보이고 있어서 문제로 지적받아서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베트남 정부는 이전에도 부시 대통령이 이 베트남전과 이라크를 비유한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불편함을 표시를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이 외신들이 사이공과 카불을 연결짓는 사진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불편함을 보이고 있고, 한국 언론은 혹시나 하고 찾아봤는데 역시나 이렇게 베트남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작 전혀 관심이 없고 보도도 전혀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도돌이처럼 반복되고 있지만 제가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서 발견한 것은 한국 언론들은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여전히 잘 모른다는 것이었고, 어쩌면 잘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무관심한 오해 속에서 베트남 전쟁은 한국 사회에서 어떤 설 자리라든지 주요한 어떤 이유로 해석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고, 이런 게 모니터링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돌아보았을 뿐이지 사실은 비단 언론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조금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앞으로 더 발전된 논의와 이해 속에서 베트남 전쟁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길 바라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